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이번 주 연준 고위위원들의 발언을 앞두고 미 국채 시장은 최근 투매를 멈추고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에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는 3% 이상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소비나 생산 지표 등이 개선되며 경제에 청신호가 들어서고 있어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곧 상원을 통과할 부양책까지 미국 경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시장에 대한 다양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선물에 대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한 3일절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주말 2일까지 해서 3일 정도 푹 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저는 월요일자. 잘 못 쉬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어쩔 수가 없고. 네. 네, 그러면 자, 현재 그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이제 네. 아마 제가 강의한 방송을 보셨을 건데 이제 네. 그 방송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장이 정상 진행으로 네. 개장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이번 주 한 주도 3월 첫 번째 주죠. 네, 그쵸? 이번 주 한 주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또 다시 한번 성공 트레이딩을 기원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투자에 집중하실 수 있느냐, 저희가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토마스터가 이번 주 토요일이죠. 3월 6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제가 또 코스피에 대한 주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 증시 이제 관련해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아주 요즘에는 많아졌죠. 네, 너무 많으시죠. 네, 주식풍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네. 현재 이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현재 주식을 했었을 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네. 좀 포커스 좀 잡아드리고 싶어가지고 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미증시와 이제 국내 증시 간의 이제 차이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과 함께 네. 현재 주요한 내용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제가 코스피 3,500포인트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인데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요. 샵 008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에다가 아토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강연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저희 오늘도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 바로 골드입니다. 골드에 대한 소식을 먼저 살펴볼까요? 네, 지금 국채 금리가 안정되면서 골드의 반등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골드가 8개월하고도 반나절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강달러세와 국채 금리가 안정화를 되찾으면서 골드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네요. 자, 지금 골드 가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가격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골드는 0.17% 상승한 1,725.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현재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골드 관망 나왔네요. 골드는 하락이 아니라 관망인가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오늘 막 전체적으로 골드가 저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제까지 상당히 좀 많은 급락세를 보였었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1770선부터 이제 급락이 시작돼가지고 여러분들 오늘자 아침만 체크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골드가 이제 저점 분기라고 볼 수 있는 1710 레인지 구간까지 조금 큰 폭의 낙세를 좀 많이 보였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제 골드가 저점 라인 때였던 1700, 5.7 레인지 구간까지 하락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 압력이 또 한 번 진행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골드가 한 번 더 이제 하락에 대한 방향성을 탈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저는 한 번은 지금 골드를 한번 접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골드가 이제 매수적 반등이 한번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단기 반등에 대한 상승 반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 시장에서 이슈를 체크하게 되면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내용은 뭐 조금 이제 간략하게 이제 순차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골드 오늘 조금 주요하게 이 가격대 오게 되면 대응하지 말라는 가격대만 조금 포커스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가격대 1400, 1742 레인지 구간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트레이딩을 좀 스탑을 하시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는 오늘 관망을 들어주셨는데요. 1742선 도달하면 좀 지켜보시라라고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 저희가 골드 관망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골드가 급락을 했던 이유를 우리가 조금 다른 종목에서 찾아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가장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에서 자, 인플레에 대한 논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 현재 너무 가파른 속도로 현재 1.55%라는 수치까지 달성을 한 뒤에 이제 전일부터 약간의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진정이 되고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전일 조금 소폭 상승 마감을 했던 구간으로 마감을 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국채 금리에 거의 반비례하는 이제 국채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국채 가격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채 가격이 현재 날짜로 따지게 되면 이제 목요일자에 이제 급락에 대한 모멘텀이 등장을 했고 이로 인해서 골드에 대한 하방 모멘텀이 좀 더 하락을 했죠. 자, 국채는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자, 주요 안전자산인 골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채가 급락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골드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골드가 하락세가 나오게 된 건데요. 자, 지금 현재 국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예전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치까지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낮춰졌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1차적인 수요 시점이 한 번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이제 국채에 대한 가격대가 상당히 낮아졌던 만큼 수요에 대한 부분이 한번 이루어질 것이고 이 국채에 대한 가격대가 상승하게 되는 그림과 함께 골드에 대한 상승 반등이 어느 정도 영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제 부양책에 대한 내용 자체가 조금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부양책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날짜로 따지게 되면 저번 주에 한번 이제 부양책의 하원 통과가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뭐 상원 통과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제 가능성에 대한 제시 국면이 한 번 더 이루어졌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제 하락에 대한 압력이 시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채 가격에 대한 반등과 함께 달러에 대한 하락 기조 이 두 가지 영향성만 보더라도 달러가 현재 낮은 가격 수준에서 반등에 대한 기미가 한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단순한 기술적 분석인데 골드 차트 한번 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조금
빼놓고 볼 수 없는 게 사실 차트적인 분석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골드가 가장 이제 접근하기 좋은, 그러니까 매수 반등하기 가장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주요 피보나치라는 보조 지표를 사용할 건데, 자, 피보나치 모르시는 분들에게 한 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피보나치는 사용 방법이 조금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현재 시점의 저점과 고점에 대한 부분폭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매수에 대한 반등 시점을 잡는 하나의 주요 지표인데요. 제가 이 차트가 안 되니까 잠깐만 다른 차트로 통해서 가격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전환하도록 할게요. 자, 골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금 현재 다른 차트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연결 차트를 통해서 현재 일봉에 대한 비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가 이제 골드 연결물 차트고요. 사실 저는 골드를 분석할 때는 월물 기준으로 분석하진 않고 항상 연결물 기준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 예전 골드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자산 매입에 대한 부분, 즉 부양책, 양적 완화가 되던 시기 전에 대한 저가 라인 대가 골드가 1454 정도에 대한 가격대가 현재 저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골드에 대한 과열 매수 그리고 돌파 매수까지 합쳐져 가지고 골드에 대한 상당히 높은 가격 수준을 보였던 고점이 이제 2089.2 정도에 대한 가격대를 놔두고 현재 예전 저점과 지금 현 고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현재 조정대, 즉 피보나치에 대한 수식값을 나눠서 긋게 된다면은 이렇게 주요 세 자리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차순대로 본다면은 뭐 위쪽부터 보게 되면 0.382, 0.50, 0.618 가격순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피보나치에 대한 가격대, 즉 비율값 자체가 상당히 예전부터 신뢰성이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주요 가격 비율값마다 반등이 한 번씩은 대차게 나왔었어요. 자, 0.38이었던 1840 레인지 구간에서에 대한 반등과 자, 0.50, 1770 구간에서 대한 반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리가 이제 0.618. 자, 1695 레인지에 대한 가격대인데 현재 지금 맞점부터 지금 어느 정도 1차적인 반등 시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상승 반등이 뭐 가격대까지 확실하게 찍어주고 내려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앞부분에서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현재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최초 1772 레인지 구간까지는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아까 방송에서 1742 레인지 구간에서 가격대가 접근하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이 가격대는 관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이제 1분 구간에서 보기에 가장 적절한 매도 타점 구간이긴 한데 현 시점에서 반등이 한번 조금 상승치가 좀 과열 양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이 구간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오늘자 골드를 매도 트레이딩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가격대를 조금 제외를 하시고 오늘 좀 관망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즉 오늘자 아직까지 뭐 하락 모멘텀이 많이 살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기본 분석과 현재 주요 종목 간의 관계 그리고 현재 골드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 이 세 가지 요점을 봤었을 때는 골드를 당일 오늘 매도 트레이딩보다는 이제 매수 관점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그냥 관망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골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골드가 급락세가 연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까지 골드가 회복을 하는지를 지켜본 뒤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고요. 1742선까지 골드가 회복하는지 지켜보시는 걸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요. 오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에서는 초기에 손실을 조금 복구를 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조금 부진한 수치가 발표되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오일이 급락세가 연출됐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일 시세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은 0.84% 상승해서 61.1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일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자, 오일에는 좀 중요한 이슈가 또 있죠. 3월 4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오늘 매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자리값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유가, 그러니까 오일 매도 타점 61.40 레인지폭 구간에서 매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한 전략인데요. 61.40달러 선에서 매도를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의 자리값에 근접을 한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전략과 함께 오늘 이 자리값이 올 수 있는지도 확인해 충분히 볼까요?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전략을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자, 일단은 유가는요. 이제 아직 PPT 띄우지 마시고 잠시만요. 자, 현재 유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관망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이유인 즉슨 유가, 즉 이제 오일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한번 결정될 수 있는 주요 빅 이벤트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 오펙 플러스 회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오펙 플러스 회의가 왜 유가의 방향성을 상방과 하방으로 결정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같이 보시고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 자, 이 이벤트는 단순합니다. 자, 유가의 방향성, 자, 상승이냐 하락이냐, 자, 특히나 큰 폭의 하락과 큰 폭의 상승을 줄 수 있는 거대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실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대략 2일간 정도 진행되는 이 JMC, 즉 오펙 플러스 이 정례 회의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현재 유가가 어떻게 상승을 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유가는요, 현재 40불, 그리고 50불, 이 60불에 대한 회복마다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현재 유가가 예전 마이너스 시점에서 40불까지 유가가 전체적인 회복을 보였던 이유는 단순해요. 자, 주요 증산국들의 감산 노력 때문에 유가가 40불까지 올라와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40불에서 50불, 즉 이제 10불, 배럴당 10불에 대한 가격 차이가 더 증가하게 된 이유는 사우디의 자발적인 감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레벨이 한 번 더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가 60불까지 회복, 즉 1월부터 2월까지 이제 거대한 회복을 보여줬던 이유는 이제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에 대한 이제 내용과 함께 주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조금 볼 수가 있죠. 자, 주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당연히 이제 미국과 이란 내에 이제 핵 관련해가지고 논의가 됐던 문제 하나와 자, 미국 내 한파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 때문에 유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60불 그리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63.8불까지 배럴당 63.8불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현재 유가가 상승했던 이유를 공통적으로 찝어 본다면은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공통적으로 나오겠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급에 대한 이슈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게 된 원인입니다. 자, 주요 증산국들의 감산, 즉 공급량을 줄였고요. 그리고 사우디가 자발적인 감산을 통해서 공급량을 줄였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량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가가 상승을 했던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가가 수요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공급량에 대한 이유 때문에 유가가 63불이라는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됐는데 이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의 정례 회의에서 의미를 가지는 게 현재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증사에 대한 컨센서스. 자, 이번 회의에서
과연 주요 증산국들이 얼마만큼 이제 하루에 그 유가에 대한 증산을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 이게 철회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제일 시사점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증산에 대한 컨센서스는요. 오펙 플러스가 4월부터는 일평균 50만 배럴에 대한 증산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하나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가가 이제 일평균 200만 배럴 정도를 이제 예상치를 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증산에 대한 부분을 근데 현재 시장이 수요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이 증산이 되게 된다면은 시장이 쇼크를 받을 것이다. 유가 시장의 급락, 즉 50불, 30불, 40불, 즉 낮은 가격대까지 유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쇼크에 대해서 천천히 단계적인 증산을 진행한다고 목표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지금 증산에 대한 내용 자체가 50만 배럴 정도까지 지금 증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내용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데요. 이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사우디 감산에 대한 부분이 철회가 될 것이냐. 즉, 일 평균 100만 배럴에 대한 감산량을 이제 이 내용 자체를 취소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자, 사우디는 4월부터 이 자발적 감산을 다시 되돌리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사점이 지금 계속적으로 잡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사우디가 이번에 감산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한 7대3 정도로 사우디가 이번 감산에 대한 철회를 한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정례 회의가 의미를 엄청나게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3월 회의가 시작되게 되면요. 4월의 증산량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이번 3월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사우디가 4월부터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유가가 상당히 낮은 가격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은 유가가 증산량을 50만 배럴까지 증산을 하고 사우디가 현재 감사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한다면은 현재 유가에 대한 전체적인 레벨이 52불까지 즉 50배럴당 52불 초반까지 정도 내려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례 회의가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가의 향방을 즉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가량 유가의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주요 이벤트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 만기가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높은 원월물에 대한 유가의 원월물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점차 가격대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근월물과 원월물의 백워데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월물의 가격이 원월물의 가격보다 높은 상황을 이제 백워데이션이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주가의 하방이 또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은 시장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 백워데이션만 보더라도 시장이 벌써 주요 이제 유동성들, 그러니까 주요 이제 방향성을 이제 하방으로 잡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금일 시장부터 유가에 대한 하방 베팅이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눈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국면에 있는 유가가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시사점을 내리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61.40 라인대에 대한 단가를 들었는데 조금 같이 보면 좋을 자리가 이제 61.55 라인대도 같이 보시면 되게 좋아요. 61.40부터 61.55까지가 단기적인 밴딩으로 좀 확인이 될 건데 일단은 주요 지지 저항 값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자리가 이제 61.40포인트대야 보니까 이 구간부터 1차적인 매도 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는 또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발적인 감산 철회 그리고 증산 결정 가능성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행보를 걷는지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유가는 61.40에서 61.55달러 선 밴딩 두시면 되겠고요. 61.40달러가 특히 저항선이 조금 짙은 부분이기 때문에 1차 매도 타점으로 보시라라고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으로는요. 나스닥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S&P 500 지수가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이 지수 선물이 조금 하락세를 걷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조금 내려보시면 S&P 500 지수가 2% 이상 상승 마감을 하면서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하지만 한때 1.6까지 상승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1.45%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자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안도한 모양입니다. 자, 오늘 나스닥은 어떤 흐름 가지고 있는지 가격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0.02%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3,282.50포인트 지나가고 있네요. 네, 미니 나스닥 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스닥 매수 나왔습니다. 자, 우리 나스닥은 또 매수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자리값인가요? 자, 나스닥이 지금 자리값이 한번 지금 딱 치고 가가지고 조금 이제 자리값에 대한 부분을 다시 언급해드리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매수에 대한 타점, 단기간점 어차피 지금 제가 보는 자리가 원래 180 구간에 대한 지지 레인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오후 6시 정도에 가격대가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을 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다시 보기보다는 조금 앞 구간에서 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215 레인지 구간에서 매수 대응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13,215포인트에서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충분히 오늘 승산이 있어 보이거든요. 나스닥은 그렇다면 오늘 하락 출발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장 이후에. 저희가 이게 사실 아침장 이제 네. 장 초반 출발이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개장 이후에요? 네네. 이유는 좀 간단한데 네.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해외 선물 시장이요. 이제 23시간 가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전장, 이제 오후장, 그리고 미장 개전과 이제 개장 전과 미장 이후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오늘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오전 시장과 오후 시장에 좀 이제 큰 하락에 대한 기조세를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장이 들어선과 동시에 상승 시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하락, 즉 이제 전일 나스닥이 좀 큰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3%대 이상에 대한 회복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에 대한 이제 약간 좀 열시키기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상승 자체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 오전과 오후 이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열시키기가 좀 된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림은 다 줬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열시키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유럽장 이후부터 상승 출발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장과 동시에 어차피 눌림 줄 건 다 눌림 줬으니까 상승으로 한번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주요 증시에 대한 개장 뷰도 사실상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나스닥이 어떠한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전일 이제 상승에 대한 과열이라든지 뭐 하락에 대한 침체가 한번 이루어졌을 경우 한 번은 쉬어가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이제 오전 아시아장에서나 이제 유럽장 장 초반에 단기적으로 한번 이제 이 과열에 대한 부분을 좀 열을 시키는 그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미 지금 오늘 오전과 오후에서 눌림에 대한 시점을 1차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눌림은 다 보여줬다. 열시키기는 끝났다. 이제 나스닥 개장과 함께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은 차트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오늘 장 출발은 아마 매수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스닥 전반적인 이제 이슈랑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체크하면서 현재 오늘 나스닥 어떻게 좀 대응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왜 전일부터 왜 상승에 대한 회복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논쟁, 아까 아침에 골드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죠. 가장 대두가 되는 게 자, 인플레에 대한 논쟁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요, 미국채 금리가 사실상 이제 여러분도 방송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1.55%까지 상승에 대한 범주를 최대한 높이고 그 속도 자체에 대한 국면이 대략 한 달 만에, 그러니까 2021년도가 딱 시작되자마자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요, 금리가 오르는 것을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것을 걱정하진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금리가 오르는 속도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 대한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리만 크게 올라가지 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인 이 물가에서 볼 수 있는 고용에 대한 부분이 현저히 예전 수준보다는 거의 못 미칠 정도로 거의 회복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만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무슨 소리냐면은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개선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게끔 이루어지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점차 약화가 됐고 나스닥이 12,700선까지 떨어졌던 이유가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하락에서 왜 나스닥이 전일부터 상승에 대한 국면으로 돌아갔냐면은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즉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한 번은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 노려서 지금 주요 유동자산이 현재 기술주에 상당히 많은 무게감이 실려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나스닥의 회복, 즉 아직까지는 하락분에 대해서 전차 100% 회복은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이제 점진적인 회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시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제가 봤었을 때 이 부양책이라는 게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 심리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지금 상승한 이유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즉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낮아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더 힘입어서 다시 한번 소비 심리가 자극이 됐고, 이를 통해 나스닥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가장 또 주요한 지표가 이번 주 조금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 ADP 비농업 지표가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에 대한 리스크, 즉 인플레에 대한 리스크가 발견된 게 고용에 대한 개선이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히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번 비농업 지표에 대한 컨센서스라든지 뭐 예상치 값이 현재 실제 값보다 높아진다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시 한번 나스닥이 상승 기조로 올라올 수는 있지만은 이 비농업 지표가 조금 나쁘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소비 심리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비농업 지표, 경제 지표, 비농업 지표 한번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나스닥이 현재 지금 저는 오늘 금일자에 저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점을 1차적으로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계단식 상승에 대한 랠리 구조를 본다고 봤었을 때는 현재 예전 주요했던 210일에 대한 자리값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봉에서 간단하게 보면요, 여러분들 딱 답이 나오는데 이제 예전에 이 구간대 예전 저점에 대한 캔들 한번 눌림에 대한 시사점을 줬던 이 캔들의 시가까지 전일 회복이 된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이 구간에 대한 매물대가 양봉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지금 회복에 대한 시점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일에 나스닥이 한번 눌림 시점이 조금 크게 발생을 한다면은 아마 이제 나스닥 이 캔들 227포인트까지 한번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240분과 주요 60분 봉의 주요 지지 레인지 구간에서는 이제 210 레인지부터 220 정도로 가격대가 맞춰지고 있고 이 중간 값인 215로 가격대를 맞춰서 오늘 전략적인 나스닥 매매 트레이딩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13,210에서 220포인트 이 구간에서 매수를 봐주셨는데요. 지금 나스닥 시장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현재 3대 지수는 혼조 출발했습니다. 제 화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지수가 뜨지 않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0.1% 상승, S&P 500 지수가 0.08% 상승, 나스닥 지수가 0.05% 상승,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고요.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 지금 다른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확인하시죠. 네, 유로 FX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미니 S&P 500 0.08% 상승해서 3,901.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0.09% 상승해서 13,29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0.56% 상승해서 60.9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 역시 강보합권입니다. 1,72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약보합권입니다. 1.2047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토님. 어쩔 수가 없네요. 매수 받아야게 됐습니다. 매수를 받을 수가 있겠나요? 네네, 지금 자리값 한 번만 세팅하고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나스닥을 이 구간을 네. 조금 밴딩으로 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나스닥에 대한 지지가 한 번은 확인될 수 있는 자리가 네. 자 13,265 레인지부터 네. 13,254 레인지 자,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자리 두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10시 39분부터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 이 부분까지는 조정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캔들 3개가 전부 음봉이 떴거든요. 네, 그렇죠. 일본봉으로 장 시작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하락으로 초반에 시작을 하겠다. 네. 단기적인 눌림 한번 주겠다라고 보는 뷰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밑에다가 마킹한 자리 보이시죠? 자, 265 레인지와 254 레인지 이 심하게 구간. 빠지네요. 네. 네, 여기 딱 받고 반등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224포인트요? 265랑 254인데 여길 밴딩으로 써야 돼요. 밴딩.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반등이 한번 오고 있긴 한데요. 이 구간 무너지더라도 다음 자리까지도 이 지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쭉 빠지네요. 죄송합니다. 13,260포인트 깨고 내려갈 것인가. 54포인트까지는 또 밴딩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셨는데 지금 개장하면서도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지 포인트 아직까지 살아 있고요. 네. 지금 뭐 어디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1차 반등에 대한 지지 확인시켜주고 다시 한번 상승시 쪽으로 네. 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 60포인트도 근데- 깨고 내려갔는데요. 네, 걱정 마세요. 일단 지지 일단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시점이 이루어진다면은 네. 전체적으로 오늘 나스닥 본장 시가까지는 한번 상승이 올라오지 않을까 약간 예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 진입 들어가도 될까요? 네, 저는 괜찮다고. 그런가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자리값은 또 210에서 215 사이였는데 그 자리는 정말 맥점이어가지고 혹시나 나스닥이 깨지고 들어올린다면은 내려온다면 그 자리 받아보시고요. 지금 또 잠시만요. 다음 캔들이 만들어졌는데 50포인트 깨고 내려갈 뻔했다가 또 상승과 하락이 네.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13,251포인트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우리 아토 마스터가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내려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지금 그럼 지지를 받은 건가요? 네, 지금 당연히 받은 거라 보는 거죠. 이거는 휩소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상당히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높아가지고 지지 구간 한 번 건드리고 가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한 겁주려고 내려온 거지 이런 거 손절로 충분히 방어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개장 상황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나스닥은 13,215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변동성이 있을까요, 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여러분들 296까지 올라오게 되면 매도 대응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장 시가 매도 대응도 괜찮고요. 이 구간에 대한 매도 저항도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양방향성 매수 매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선물의 매력은 또 양방향이라는 건데 오늘 나스닥에서 매수도 가능하고 매도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나스닥까지 살펴봤으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아토마스터처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캔들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 또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6일 토요일이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 샵 0082번에다가 아토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강연회 참여 방법 설명해 드릴 겁니다. 코스피 과연 3,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품은요. 유로 FX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께 뜨는 기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오스트레일리안 달러, 호주 달러가 RBA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금리 상승을 ECB에서는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유로 가격이 떨어졌고요. 달러 가격이 반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 FX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바로 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로 관망 나왔습니다. 유로는 왜 관망이죠? 저는 현재 상황에서 사실 매도 관점으로 보는데 네. 일단 오늘만 하루만 좀 참고 가자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매매를 매일매일 뭐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네. 장세를 한번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늘 금일자에서는 좀 관망 위주의 대응을 좀 하자 약간 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조금 주요한 저항대를 좀 돌파를 했어요, 여러분들. 달러가 잠정적으로 이제 박스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됐던 하나의 이제 구간이 하나 있었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여기 구간대죠. 90.785 이 구간을 약간 돌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유로가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하락적인 모멘텀이 한번 이루어졌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로에 대한 지지력이 다시 한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 시점에서 사실 지금 시황과 그렇게까지 맞아떨어지지 않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조금 긴장해서 달러 인덱스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조금 다르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진짜 크게 준비했었거든요. 이제 한 1시간 정도 되는 부분인데 혹시나 이제 제가 강연회를 하니까 이 달러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굉장히 유익한 강연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달러 인덱스 관련해가지고 1시간 정도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한번 뭐 이제 코스피에 대한 전망도 있겠지만 달러에 대한 전망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 FX 설명 끝나신 건가요? 네, 유로 FX는 오늘 보면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래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힌트는 드리는 부분이 맨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절대 유로 FX 그냥 보지 마세요. 유로 FX 오늘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1시간 전쯤에 ECB 이사위원회에서 또 연설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로가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네, 변동 그 점도 있고 현재 그 이제 호주 얘기 들으셨죠? 금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낮추기 위해서 이제 매일 20억씩 이제 매입했던 자산에 대한 매입량을 지금 이제 하루에 이 2배 정도 가량 늘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화 시장에서 한번 큰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논점이 될 수가 있어서 뭐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가장 크게 주로 볼 수가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작은 요소 하나 조금 배제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금일 유로 FX에 대한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으로. 네. 제가 이 CNBC 기사 설명해 드렸을 때도 이 RBA 은행, 호주 달러가 RBA 은행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면서 달러에 대한 어떤 그렇죠. 관망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호주에서 자산 매입하는 규모를 축소하느냐 그런 부분이 또 달러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런 관련 이슈까지 좀 저희가 챙겨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는 관망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봐주실 상품 있을까요? 자, 일단 골드 잠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골드요. 네, 골드 시장이 지금 딱 개장이 되자마자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눌림에 대한 시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 그러네요. 골드가요, 여러분들. 지금 일단 여러분 하단이라고 보지 마세요. 저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는 저점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어느 자리죠? 여기에요, 여러분들. 딱 1694부터 1695, 이 레인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2 레인지요. 네. 자, 95부터 92 레인지까지. 그래서 골드가 1695부터 1692 레인지까지 한번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 매수로 한번 진짜 들어가셔도 충분히 좋은 자리다 보니까 왜냐면은 골드에 대한 매수를 한번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구간 매수 대응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드는 1692달러에서 1695달러에서 매수 들어가 보시면 정말 좋은 자리다. 그리고 골드에서 나올 수 있는 최저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골드가 이제 1700달러까지 이탈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1700선 한번 깨지고 내려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도 조금 많이 급락을 하는 것으로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네네네.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근데 네. 골드가 지금 근데 1717 한번 깨지면 내려오겠네요. 1717달러 깨면은 그 자리까지. 네네. 한 번은 내려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는 지금도 음봉을 띄우고 있는데 일봉상 자 오늘 또 어떻게 종가가 마감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700달러 이탈하면 무조건 골드는 매수를 조금 진입을 해보시면 수익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다른 상품도 또 더 봐드리도록 나스닥이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온 것 같습니다. 나스닥 네, 한번 215까지 볼까요? 내려왔어요. 네. 자, 여러분들 나스닥 현재 13,215 레인지까지 오, 내려온 상태거든요. 217.6포인트까지 내려왔네요. 자, 이 가격대 깨지면 사실 이제 관망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나스닥이 이제 사실 지지를 다 내려놓고 네. 다시 한번 재차 그 저점에 대한 분기점까지 확인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값에서 반등, 1차적인 반등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자리이고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이 자리가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빨리 들어가고 싶네요, 매수 자리를. 지금 1분 봉삭으로 봤을 때는 진짜 가파르게 네. 한 10분 동안 13,300포인트에서 그쵸? 211포인트 거의 100포인트까지 빠진 건데 네. 지금 상승을 해주려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가격 싸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이 반등 못 잡아주면요, 여러분들 사실 나스닥 관망 들어가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시장에 전체적으로 사실 네. 나스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어떻게 보면 호재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호재성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네. 이 부분에서 이 자리 값 못 지켜주게 되면은 일단 한 번은 놔주고 봐야 됩니다. 13,100선까지도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값 한번 계속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네. 오늘 이제 나스닥에 대한 분석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214포인트 다음 캔들에서도 또 음봉 그려내네요. 자, 15포인트가 지금 이탈을 했는데 이거 아직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더 봐야 돼요. 네, 왜냐면은 사실상 사실 저가 매매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네. 최소 60분 봉은 봐요. 그냥 자리값 넣어두고. 왜냐면은 그쵸. 많이 흔들다 보니까 네. 꼬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지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하려면은 사실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급락 포인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15포인트 말씀해 주셨으니까 매수 진입 자리 한번 노려보시고 만약에 크게 이탈한다면 오늘 나스닥은 관망하는 전략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저희가 벌써 이렇게 많은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이 방송 외에서도 우리 아토마스터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